안녕하십니까. 헬로TV 초대석의 남승현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사업은 약 5,500억 원을 투입해서 신월나들목에서 여의도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개선의 효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직 시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아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큰 발전을 이끌어가게 될 만큼 지역구 의원들도 총력을 다해서 사업 진행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이 확정된 지 이미 10개월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우리 시청자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여기가 그 부천 넘어오는 고개입니다. 부천 넘어오는 고개서부터요 쭉 지하 차도를 통해서 여의도의 노들길, 올림픽도로, 강병문로까지 단 한 번에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지하차도가 아니라 터널 방식으로요 지하 35m 이 대심도 공법을 통해서 그 인천, 부천 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단숨에 여의도 도심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9.7km, 공사비는 약 5,500억 원에 이르는 이제 국책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 왔냐면 이 국책 민자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자가 2007년 7월 27일 날 이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절차를 받게 되냐면은 이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이제 따져보게 됩니다. 그거를 소위 KDI, 그 국가경제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이걸 이제 조사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피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이제 끝냈고요. 그게 2009년 2월 2일 날 아무 이상 없다.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하자라고 이제 결론이 났고요. 2010년도 서울시에서 재정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는 서울시 재정도 투입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심의를 해서 2010년 4월 13일 날 이상 없다라고 통과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게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민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상 없다라고 2010년 6월 26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그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뭔지를 잠깐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민자 사업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지하 35m로 이 왕복 4차선 터널을 이제 뚫는 계획이고요. 총 공사비는 한 5,400억 정도 들 것 같다. 대신 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한 850억 정도를 대라. 그럼 나머지 돈은 민자 사업자가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공사비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비는 과금을 하겠다. 즉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돈을 받겠다는 거죠. 30년에 걸쳐서 약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를 받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안을 받아서 이제 서울시하고 재정심의를 쭉 거치면서 서울시도 다 타당하다. 서울시는 우리가 대충 한 850억 정도를 넣을 테니 과금은 한 2,000원 정도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안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을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시 의회에 승인을 거친 연후에 올해 12월 달에 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11월 달에 이제 착공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향후 추진 계획은
서울시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2010년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해서요. 내년 11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 때 사업을 착공해서 2015년 착공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현재 걸려 있느냐? 서울시 건설위원회라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이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을 건 내용이 뭐냐? 원래 현행은 왕복 4차선으로 하자고 이 이제 민자 사업자가 제안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KDI, 서울시 제정심의 기획재정부 모두 좋다. 타당성이 있다. 라고 다 통과됐는데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난데없이 4차선이 아니라 6차선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차선으로 하면 당연히 사업계획이 바뀌고 사업비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우리 사회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말하는 것은 사업 규모를 늘려서 차선을 늘리겠다는 건데.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 네, 의회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 총 공사비가 아까 한 5,500억 정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서울시 재정이 한 85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자 사업자가 민자 사업을 이제 돈을 끌어들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면 일단 이 순수 이 공사비만 1,100억이 늘어납니다. 1,100억이요. 그럼 하여튼 이 1,100억이 늘어나면 이 돈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돈을 더 넣는 거죠. 일단 4차선으로 했을 때 850억을 넣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더 늘으니까 1,100억, 약 2,000억 원의 이제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 약 2,000원, 2,500원씩 과금해서 이제 민자 사업자가 돈을 회수하기로 했는데 그 늘어난 1,100억만큼 과금 기간을 늘리든지 과금 액수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둘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서울시는 이 사업에 850억 원의 재정을 넣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요새 서울시 재정 상황상 썩 달갑거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1,100억을 더 넣으라고 하면 서울시도 이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과금을 통해서 돈을 더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민자 사업에서 과금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한 예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럼 과금 액수를 늘려야죠. 이제 2,000원, 2,500원에서 3,000원, 3,500원으로 늘려야죠. 문제는 이랬을 때 전혀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리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재정계획 자체가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업 지금 변경 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다시 민자 사업자가 다시 제안을 하고 이것을 KDI에서 소위 피맥이라고 하죠. 사업 적경성 심사를 다시 하고 다시 서울시 재정심의를 하고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적격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언제 다시 진행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하 왕복 4차선으로 충분한데 왜 굳이 6차선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에 사업이 변경된다면 이 사업은 무산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지금 이런 보류 결정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건설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우리 지금 서울시 교통위원회 소속의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왕 4차선으로 할 거 6차선으로 하자. 6차선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경인고속도로 서울 도심 통과 구간이 10차선 아닙니까, 왕복? 현재 그거도 막히는데 지하를 4차선만 하면 되겠느냐, 6차선으로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이 제물포 터널, 소위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한다는 게 기존의 10차선 도로를 땅으로 10차선을 넣겠다는 게 아닙니다. 땅으로 4차선을 넣겠다는 게 아닙니다. 10차선을 그대로 놓고요. 땅으로 4차선의 새로운 고속 터널을 뚫겠다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14차선이 되는 거죠. 4차선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뚫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신월 IC에서 목동교까지 차량이 하루 평균 약 14만 대가 다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경인고속도로 잘 보시면 가운데 왕복 4차선이 쭉 고속도로에서 소위 목동교까지 한 번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동이든 신월동이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도로죠. 그 도로가 한 6차선 정도 됩니다. 근데 가운데 우리 이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 약 9만 대가 다니고 옆에 도로가 한 5만 대 정도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약 배 이상의 차선, 3분의 2의 차량은 가운데 도로로 다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하로 넣겠다는 겁니다. 터널. 대심도 공법으로 해서. 그래서 인천에서 바로 여의도, 다음에 올림픽도로, 노들길, 강변북로를 타시겠다는 분들은 그 지하 터널을 이용해라. 그럼 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그대로 10차선이 있고요. 그럼 차량이 3분의 2가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여기는 지금 통통 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음에 여기 지금 중앙에 다니는 9만 대도 이때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간섭 효과, 신월 IC에서 들어오는 곳도 있고 부천에서 들어오는 곳도 그래가지고 속도가 좀 느려졌는데 지하 터널로 하면은 현재 KDI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평균 시속 64km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서울 도시와 도로 중에서는 최고 빠른 수준입니다. 올림픽도로보다 빠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는 교통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지상도로를 줄이는 게 아니고 지상도로를 그대로 놓거나, 왜냐하면 교통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가로막들 치면 이 도로가 10차선 도로가 아니라 12차선 도로입니다. 원래 넓이 자체가요. 이 도로 중에 약 2개 차선을 없애거나 4개 차선을 없애도 충분히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 흐름에 이제 따라서 2개 차선이든 4개 차선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환경 친화적 어떤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도로 전체가 환경 친화적 도로를 만들자는 거죠. 그럼 전혀 교통에는 이제 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차선 도로로 지하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지금 타당성이 없고요. 지금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아까 가장 문제가 6차선으로 될 때는 사업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소위 재정 계획도 전혀 수립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통과해야 되는 KDI, 피맥, 다음에 서울시 재정심의,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적격적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들으셨겠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동네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단순 교통 흐름 개선이 아니라 우리 양천을 지역, 나아가서 강서구 화곡동 지역에 사활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여기부터 여의도까지, 우리 부천 넘어오는 곳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 소위 동서안의 도로를 뚫는 문제 게임이 아닙니다. 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위 남북관, 즉 서남권 르네상스 벨트를 구축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 주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로는 천지개벽을 이미 했습니다.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금천도 지금 천지 개벽 중입니다. 마곡은 우리 이제 내년부터 마곡지구 개발이 시작되면 여기도 이제 금세 천지 개벽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대표적 낙후 지역이 바로 서남권 벨트입니다. 금천, 구로, 양천을, 마곡.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새롭게 개발해서 서남권의 경제 중심축으로 개발하자는 게 바로 서남권 르네상스 벨트입니다. 그리고 현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자 서울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 바로 양천 지역입니다. 우리 양천월 지역. 그럼 이 양천월 지역을 서남권 르네상스 벨트 안에서 어떻게 특화시킬 것이냐. 바로 경인고속도로를 지화한 다음에 그 양쪽 변에 상업지구를 유치해서 대단히 오피스 타운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지금 교통의 서남권의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구로, 금천, 마곡을 잇는 새로운 경제 중심, 소위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라도 빨리 경인고속도로가 땅으로 들어가고 지상도로를 일반도로화 해야 되는 거죠. 일반도로 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신월동과 신월동, 그러니까 즉 신월 2동, 4동이 신월 1동과 연결되고 신월 7동이 신월 3동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신정 4동이 화곡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차량 육교하고 보도 육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리고 그 양쪽 변을 보십시오. 양쪽 변에는 다 고물상 아니면 샤시, 철공소들입니다. 그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지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그 땅에 그런 장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장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거기가 일종지구라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업지구를 유치해서 대단히 오피스도 짓고요. 극장도 짓고 우리 동네 극장이 없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짓고 대단히 상가도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소위 그 서남권 르네상스 벨트의 이제 핵심 축으로 만들자는 건데 지금 이런 계획들이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소위 제물포 그 터널 이 사업이 보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통 개선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역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더 이제 주민들의 기대가 클 텐데요. 네. 그 서울시의회에서 주장하는 6차선으로 바뀌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증가를 할 텐데.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행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가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데,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지상도로 전체를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목동 구간을 통과하는 소위 이제 반지하식의 그런 소위 반지하 무슨 이 터널 방식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존의 도로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하 35m 깊이로 파서 지하 35m 깊이로 파가지고 전혀 새로운 길을 4차선 도로를 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도로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하고요. 지상도로는 이제 고속도로의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 도로로 만든다는 거죠. 일반 도로로 만들어야지 주변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돈이 1,1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이 1,100억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100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 예산을 더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과금을 더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 재정은 여기에 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 재정 상태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지역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과금을 더해야 되는데 과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과금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과금 기간을 늘리든지. 근데 과금 기간은 지금 현재 현행도 30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30년을 넘어서서 과금을 해왔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럼 남는 게 소위 통행료를 2,000원, 2,500원에서
3,000원, 4,000원 올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전혀 차들이 들어가지가 않죠.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자 사업자가 전혀 여기에 사업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다. 재정을 넣을 수도 없고요. 과금을 더할 수도 없다면 어떤 민자 사업자가 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으로 해서 도저히 교통 흐름을 잡아낼 수가 없다면 뭐 일부 타당성이 있겠지만 아까 4차선으로 했을 때도 시속 64km 정도의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64km 수준이라면은 서울의 도시와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거든요. 이러면은 당연히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쟁점이 있냐면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6차선으로 터널을 뚫는다면 부천에서 넘어오는 고개에서 현행 4차선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고 폭을 조금만 넓히게만 하면은 톨게이트를 만들고 옆부분은 일반 도로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6차선으로 늘리면 이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옆에 땅을 사야 되니까요. 그럼 그 보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어마어마한 지금 연쇄 효과, 후방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의 피맥, 다음에 서울시 재정심의,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적격정 심사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안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어렵게 결정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 2011년 11월 달에 착공이 되면 이 착공과 동시에 제가 우리 양천방송에서도 진행자와 함께 여러 차례 확인드렸다시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직접 확인한 바대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사업 착공과 동시에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상업지구 유치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이 경인고속도로 양변에 대한 이제 그 상업지구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허가해 줄지, 다음에 근린생활지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허가해 줄지 이제 결정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결정되는 순간 또 무엇이 벌어지느냐? 유동인구 계산이 달라집니다. 유감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희 우리 신월 1동부터 7동까지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없는 이유는 지하철을 안 놓고 싶어서 안 놓은 게 아니라 못 놓은 겁니다. 못 놓은 이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유동인구 부족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동네에는 상가다운 상가, 유흥가다운 유흥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구는 많이 살지만 지하철이 놓아졌을 경우, 경전철이 놓아졌을 경우 출근 퇴근 시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문제는 낮 시간과 밤 시간에는 이 지하철을 이용할 주민들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을 사고 우리 지역에 와서 밥을 드시고 술을 드셔야지 이 지하철을 이용하실 텐데 우리 지역에 어디 변변하게 상가가 있습니까? 유흥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된 백화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 타당성에서 계속 우리 지역은 지하철, 경전철을 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착공과 동시에 상업지구 유치가 이제 검토되고 확정되면 유동인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 지역에도 이제 대단히 오피스타운이 들어서고 극장, 백화점, 소위 유흥가가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바뀌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경제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바뀝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 지역에 이제 지하철, 경전철을 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하철, 경전철을 먼저 놓는 게 아니고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당장 내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서울시의회가 6차선으로 이제 차선을 더 늘리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김용태 의원 모셔서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는 10월 중에 임시회를 또 열어서 다시 한번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교통 개선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지역 연계 발전의 효과가 있는 만큼 그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면은 도덕적 가치하고 유형 가치하고 섞여 있죠. 유형 가치는 무슨 가치야? 물질 가치. 이게 섞이면 안 돼. 또 5번에도 봐도 본래적 가치, 종교적 가치까지는 괜찮아. 근데 물질적 가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시키는 거. 8번의 정답은 1번. 본래적 가치, 미적 가치, 지적 가치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9번 더럽게 중요한 거 나왔네. 이거 안 나오면 확 죽어버려 진짜. 안 나오면 문제도 아니야. 자, 대학교 수능까지 중요해.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저한테 그 아이넷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맹구 떠나라. 떠나겠습니다. 진짜.